한 주 동안 주식시장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눠보는 홍차 컴퍼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개 매수 이후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분이 이제 이야기해 놓은 걸 보고 한번 우리도 저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공개 매수에 대해서 몇 번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공개 매수가 최근에 락앤락이나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이런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고 자진 상장 폐지를 하겠다는 일들이 많아서 요즘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공개 매수 전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블로거, 의료기기 산업분석이라는 블로거의 글이고요. 이분은 이제 김충원 애널리스트라고 미래에셋 대우의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분이 쓴 책도 있고요. 이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이제 책도 좀 사보시고 레포트 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시고 바이오 산업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요. 심지어 본인이 커버하는 회사에 IR 담당자가 세 번, 다섯 번 바뀌는 동안 자기는 안 바뀌었다. 이런 한 번씩 그런 이야기도 재밌게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우선 이제 공개 매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죠? 안 팔고 버티면 공개 매수 실패하고 나중에 더 비싸게 다른 사람이 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일은 음, 없습니다. 그렇죠? 어, 우선 애널리스트 분이 블로그도 하시는구나. 이건 몰랐네요. 우선 애널리스트 분이 블로그도 하시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PF한테 팔린 다음에 자진 상장 폐지가 됐는데, 공개 매수도 하고, 뭐, 복귀. 그렇죠. 돈 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멀쩡한 회사였는데 갑자기 횡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너가 회사를 하기 싫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회사를 팔고 떠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안 팔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더 비싸게 사간다 그런 게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 팔고 버티면 좀 더 뭐가 있을 것 같다 같은 이야기죠. 이오플로우라는 음, 회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오플로우 회사의 최대 주주 변경 수반은 주식 양수 계약 해제에 대한 공시입니다. 버티면 음,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아예 계약을 해지해 버렸다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최대 주주 지분을 넘기고 공개 매수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행 조건이 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최대 주주 우선 이제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선행 조건이 첫 번째, 한국과 유럽 등 UK, 미국, 영국이죠. 영국에서 기업 결합 신고를 하고 관련 기관 승인을 받고 그리고 이오플로우 주식에 대한 공개 매수를 하겠다. 이런 선행 조건이 필요한데 2024년도 5월에 최대주주 지분을 넘기는 이런 계약을 했는데 그 다음에 사간다는 쪽에서 공개 매수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수도 계약이 해지가 됐고요.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되냐? 다음 페이지 주가를 보시게 되면 자, 5월 달에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한 5월 그 시점이 주가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해지를 했죠. 해지를 하고는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앞쪽에 음, 이제 아까 보셨던 계약 금액이 얼마냐, 최대 주주가 넘기는 금액이 얼마냐, 주당 3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만 원의 가격에 맞춰가지고 회사의 주가도 올랐었는데 공개 매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아, 결국 기다렸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이오플로 이거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거는 보통은 이제 최대 지수 지분율은 이제 50% 이상이나 60%, 좀 특이한 경우, 요즘엔 최근 특이한 경우긴 하긴 한데, 뭐 70% 공개 매수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있기도 한데,
근데 보통 공개 매수에서 상장 폐지시키려면은 몇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점들이. 우선 캐시 플로우가 꾸준히 유입되는 업황이어야 되고, 그 업황에서, 그 업황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이든 국내 시장 독보적인 뭐 상위 클래스여야 되고, 그리고 지분율이, 지분율이 한 번에 떠가는 최대 지분율이 되겠죠. 어느 정도, 한 50% 정도 내외가 되어야지만, 그 다음 공개 매수로 인해서 시장에서 걷어들인 주식이 적으니까 그런 걸 같은데, 그거에 비하면 이오플로우는 실리주 지분율이 18.54%면 이것도 제시슨 메디칼처럼 70%, 80% 이상은 시장에서 걷어들여야 되는데 거의 뭐 이루어지기 힘든 조건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럴 것 같은데. 뭐 공개매수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게 되면 뭐 아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그러면 이 560만 주 정도가 우선 넘어갔는데 그럼 최대 주가 그냥 변경이 된 건가? 아니면 계약 해지를 하면은 다 원상복귀 하거든요. 원상복귀 할 때, 스타일가 있는 데는 이제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데, 계약금을 먼저, 매수인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날리고, 매도인 같은 경우는 배액을 상환하게 되는 게 이제 통상적인 일인데, 이 부분은 이제, 메드트로닉 코리아 홀딩스가 미액, 그럼 이제 계약금을 날린 건데, 근데 이게 주식은 뭐, 해지됐으니까 다시 주식을 원복했겠네요. 그러니까, 네. 뭐, 위약금은 좀 물었겠지만,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주가한테 아까 주가 보여주시면 주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하는 그 시점이 최고가였고 계약 해지하면서 쭉 흘러내려서 지금은 한 10,000원쯤 한다.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도 상장 폐지를 한 다음에 주식 병합을 했습니다. 500원. 주당 이제 그 액면가 500원이었는데 5,000원으로 10배죠. 10대 1로 이제 주식 병합을 하면서 저렇게 되면 10주 미만 있는 주주도 나가게 되죠. 그렇게 됐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울트라 건설 같은 경우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1대 만주 이하는 다 이제 집에 가라. 이런 진행을 했었고요. 이게 한 재밌는 게 이제 만주 미만에 대해서는 다 나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했죠. 대법원에 패소를 했다인데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주식 병합의 결과가 주주의 비율적 지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 원고가 가진 주식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주 병합을 하더라도 주식 내가 10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한 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한 주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그 지위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주주평등 원칙의 위반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한 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만 주를 가져야 겨우 이제 주주로서의 대우를 받는 건데 만 주 없으면 주주로부터 아니냐? 그건 주주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오른쪽에 아니, 보시면 또 이제 소수 주식의 강제 매수 제도하고 이 같은 병합 권리하고 비슷하다. 주식 병합으로 소수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자체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주주가 진걸 졌다로 봤는데 그게 아니었고 원심, 그러니까 1심에서는 그 주주가 이겼다 봅니다. 주주 이겼고 2심, 3심 이렇게 가면서 그 원심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신의 성실 원칙 또는 권리 남용 금지 원칙에 대해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거는 법원이 잘못했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적어놓은 그런 판결문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판결문은 대법원 이제 3심에서 하는 거고,
삼심에서 얘기한 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뭐 비율적 지위 변동이 한 주가 만주가 한 주대 이런 거보다 모든 주주에게 평등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10주를 갖고 있었든 뭐 1000주를 갖고 있든 2900주를 갖고 있든 만 주를 갖고 있든 3만 주를 갖고 있든 동일하게 만 주를 기준으로 병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주주의 비율적 지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평등한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은 어, 차등 배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등 배당. 그거는 배당함에 있어서 금액을 한 주당 500원씩 배당하는데 최대 주주만 100원 배당한다. 이건 가능하듯이. 요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대부분 판단인 것 같고요. 원심에서 법리적 위법 법리를 다시 다투는 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3심에서 하는 거라서 아, 결국은 이게 대법원은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그 형결문에 대한 기속력은 없는데 그래도 대법원 판결은 거기서 판례를 인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좀 판례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인용을 하죠. 그 다음부터는 모든 법은 이제 이런 거에 따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 같아도 그냥 바로 내가 먹었으면 그나마 이제 뭐 95%뭐 이렇게 먹었다. 그럼 나머지 5%를 없애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소액주주 하려면 액면 병합하고 유산 감자를 하죠. 저 같아도 하죠. 상고 이유가 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울트라가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이제 수차례 사례로 볼 수 있었고요.